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귀국하면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. 박준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예. 곧바로 체포해서 공항에서 바로 압송해 갔는데 그럼 뭐 결국 혐의는 뭐 배임 아니면 또 뇌물 두 가지겠죠. 그렇죠. 혐의가 있어야지만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요. 네. 체포영장을 토대로 해서 지금 체포를 한 겁니다. 그 체포의 목적은 이 피해자로 뭐 구속하기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혐의를 또 입증하는 또 참고인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자기 발로 들어오게 하기보다는 빨리 체포를 해서 신병을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아마 검찰의 목적으로 생각이 들고요. 혐의는 김만배 씨랑 거의 비슷합니다. 예. 특경법상,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죄, 그리고 그 초과 수익 환수 규정 삭제한 거 이거 똑같습니다. 유동규 씨 적용됐던 배임죄랑 뇌물 공여 약속죄거든요. 700억 정도 나중에 잘 되면 주겠다. 약속했던 거. 요게 이제 주된 혐의로 지금 보이고 그거에 뭐 소명이 됐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체포가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예. 자, 그러면 사실은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네. 검찰이 이거 증거를 갖다 제대로 다 모아서 제대로 제시를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? 지금 남욱 씨도 결국 같은 혐의들이고 같은 내용들일 텐데 똑같아요. 모든 출처가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. 녹취록. 그 녹취록의 내용은 뭐냐면 700억 내가 갖다 주겠다. 그중에 350억 갖다 주겠다. 네. 이게 정영학 회계사 제출한 녹취록에 들었던 내용들이고요. 그것을 토대로 유동규 본부장이 먼저 구속이 됐고 김만배 전 기자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녹취록 믿지 못한다. 왜냐하면 그 나왔던 4억이라는 수표가 딴 데서 지금 발견됐거든요. 예. 남욱 변호사 사무실에서.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뇌물 약속죄 등 증거는 사실 좀 부족하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된 것 같습니다. 예. 마찬가지로 지금 남욱 변호사도 결국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고 체포영장은 사실은 발부는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멀리 도망갔었고 이미 뭐 같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구속영장 다를 겁니다. 예. 구속영장은 혐의 사실이 소명이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당신 사무실에서 나온 4억짜리 수표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네. 가는 거냐 뭐 이런 건 이제 물을 수는 있겠군요. 그거는 남욱한테는. 지금 사실은 이 혐의에 들어간 건 아닌데 물증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. 녹취록에 있는 게 700억 이런 것들이고요. 예. 지금 눈에 딱 띈 거는 35억이 유원홀딩스 그러니까 유동규가 운영하고 있는 거기 자금이 흘러간 거 이런 것들이 물증이 되는 거거든요. 예. 요거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발견된 4억짜리 수표 이건 뭐냐? 어디로 가는 거냐? 김만배한테 이걸 왜 받았느냐? 이런 것들이 물증이 될 겁니다. 네. 근데 남 변호사와 관련해서 새롭게 드러난 거는 국민의힘이 폭로했던 그 녹취 내용입니다. 자, 이재명 시장 재선되면은 유동규가 보나마나 본부장이 될 거고 사업 속도가 빨라질 거야 하면서 이제 남욱 씨가 여기저기 네.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뭐 땅 가진 사람들을 빨리 설득해 내려고 그냥 던지는 말인지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자기들끼리 얘기된 게 있는 건지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거꾸로 가야 돼요. 뭔가 돈이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큰 정황 증거가 될 수가 예.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게 먼저 나온 거거든요. 아하. 당연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누굴 팔기 마련인데 뭔가 돈이 흐름이 있고 이런 게 나오면 두 개를 합치면 아주 유력한 증거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만 나왔을 때는 법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아마 남욱 변호사도 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. 주민들 설득시키기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런 윗사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걸만으로는 뭐 영장이 되거나 범죄 사실이 소명됐거나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예. 일단 뇌물을 받고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제 유동규는 구속이 됐는데 네. 뇌물을 줬다는 김만배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단 말이죠. 그렇죠. 그다음에 또 유동규는 봐라 저 사람도 풀려났는데 나도 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번에 다시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면은 어떻습니까? 이 전망이 남욱 것도 구속영장이 나올 건지 이대로면 김만배 어렵습니다. 예. 이대로 지금 더 다른 게 드러난 게 없다 그러면 김만배 씨 거랑 거의 유사하거든요. 김만배 씨도 기각이 됐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영장은 발부가 됐지만 중간에 좀 4억이 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. 예. 그래서 배임죄 정도만 남아 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금 구속 적부 심사를 지금 청구한 상황입니다. 예. 그것도 뭐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지만 물증보다는 녹취록 진술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 48시간 이내에 영장은 청구는 하지만 청구가 될지 발부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안기령 앵커의 리포트에 있었습니다만은 2009년에
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하는 부실대출 네. 등으로 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그 저축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 남욱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가서 그게 종잣돈이 됐다는 건데 그때 수사를 맡았던 또 검사가 하필 왜 윤석열 그렇죠. 전 검찰총장이냐.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 아니냐. 이건 좀 결과론적인 얘기일까요? 아니면 실제로 뭔가 그래도 잡힌 게 지금은 있을까요? 의혹적이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예.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때 입건되거나 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어떤 개발 사업에 또 관여하게 됐고 결국 대장동까지 왔던 게 아니냐. 예. 결과론적인 부분은 맞습니다. 그렇지만 결과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있었다면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놀랍게도 하여튼 남욱이라는 사람이 3번 등장을 합니다. 계속 등장하죠. 이때도 빠져나가고요. 2015년도에 지금 나왔지만 변호사부 이번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. 무죄를 받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. 뭐 변호사라서 잘 빠져나간다 뭐 이래 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경험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예.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그때 김만배 씨와 연결되어서 이 자금을 대주었던 네. 핵심 중개인 그 회장의 친인척이라고 하는 그 사람. K 씨, 예. 그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렇죠. 그때도 또 빠져나간단 말이죠. 빠져나갔거든요. 나중에 딴 일로 잡혀 들어가서 결국은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이른바 50억 클럽 사람들이 다 등장하는 다 거거든요. 등장하죠. 뭐 예. 최재경도 나오고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박영수도 나오고 있고 예. 뭐 각상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 사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연결고리가 좀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어떤 혐의점 아니면 봐준 정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새롭게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아무튼 듭니다. 뭐 김호수 총장은 뭐 네. 수사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이제 고발했습니다. 네. 이거는 법원에서 그때 징계한 게 마땅하다고 얘기를 이제 판결 내렸으니까 근데 그게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혐의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고발이 들어가는군요. 그렇죠.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.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있는 판결문이 민사재판에 쓰이기도 하고요. 예. 이거는 뭐 행정재판, 민사재판입니다. 합니다만, 예. 민사재판에서 판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다 범죄 사실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. 특히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. 네. 직권을 직권을 남용해서 부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어허. 그걸 성립하는 범죄고요. 개인정보보호법에 판사 사찰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판결문에 적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공수처에 걸려 있는 사건은 역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한 검사장, 한동훈 검사장 사건이 또 거기에 걸려 있어서 또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징계 과정에서 나왔던 그렇죠.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전 총장은 거기도 또 걸리게 됩니까? 뭐 이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공수처의 다른 뭐 사건들도 계류 중입니다. 예. 이거 다 정리해서 이제 좀 볼 것 같아요. 바로 소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될 때 그때쯤에는 근데 지금 뭐 문제가 좀 대선이 좀 연관돼 있고 경선 중이기 때문에 예. 공수처가 좀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. 쉽게 뭐 소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다 확정됐을 때 그 무렵에 또 이게 혐의점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쯤에 정도는 소환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뭐 한참 뒤에 그렇죠. 좀 더 드러난 다음에 나오겠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